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금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 추미애 장관과 각을 좀 세우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나라면은 난 그만두겠어요. 왜 그만을? 아니 지금 하루 이틀도 아니고 벌써 지금 장관하고 각을 세운 지가 얼마나 오래됐어요. 그런 상태에서 이게 사법 행정이 제대로 돌아가겠느냐고. 그래도 총장의 임기는 2년인데 1년도 안 된 상황에서 임기 상황을 떠나서 이런 상황이 일어난다면은 적어도 책임 있는 자세를 갖춘 사람이라면 그만두고 나라는 물러가겠어요. 임기를 좀 보장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임기 보장하고 상관없이 갈등이 이렇게 일어나면 물러가는 게 상책이라고 하죠. 건국일의 검찰청장이 이런 경우는 없었다. 윤석열의 감찰 무마. 사실상 항명이다. 나 같으면 진작에 물러나겠다.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사실상 윤석열에 대한 잦은 사퇴 압박이 시작되는 분위기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난해 7월 25일 검찰청장으로 취임한 윤석열은 취임하자마자 문재인 정부를 향한 표적 수사만을 집중적으로 해왔는데요. 지난 9개월여간의 그는 조국 전 장관 수사를 시작으로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 울산 선거 개입 사건 등 오로지 정부와 각을 세우며 대한민국을 검찰 공안정국으로 몰고 왔습니다. 그는 보수 시민단체의 고발에 대해서는 항상 신속한 대응으로 수사에 임하는가 하면 진보 시민단체의 고발에는 10여 차례의 고발이 계속되는 동안에도 묵묵부답으로 대응해왔는데요. 전형적인 선택적 수사인 거죠. 그는 또 중요한 순간마다 마치 의도된 검찰 수사로 전국에 영향을 행사하려 했는데요. 조국 장관 임명, 4.15 총선 등 매번 중요한 순간마다 치고 나와 문재인 정부에 악영향을 끼치며 부정적 여론 형성을 주도해왔습니다. 역시 반대로 보수 야당의 수사에는 소극적으로 대응하며 시간 끌기로 일관했는데요. 특히 패스트트랙 사건, 나경원 자녀 사건, 장제원 아들 사건, 황교안 자녀 사건 등 그 사례는 차고 넘칩니다. 특히 자신의 처와 장모가 개입된 사건은 뒤에서 봐주기까지 했다는 의혹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러니 자진 사퇴해야 된다는 말이 나오는 것도 무리는 아닌 거죠. 윤석열의 지난 9개월을 돌아보면 우리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고 오로지 자신의 조직에 충성하는 뼛속까지 정치검찰인 그에게 모두 속고만 겁니다. 이런 와중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신이 지난 4.15 총선을 앞두고 밝힌 안철수의 6대 예언과 관련한 언론 기사의 뉴스를 올리며 봐라, 내 말이 맞지라며 콧노래를 불렀는데요. 물론 이건 저의 생각입니다. 하지만 이런 걸 즐기고 있을 거라는 제 생각이 맞을 듯 싶습니다. 안철수는 지난 4월 11일 페이스북에서 여당이 승리하면 대한민국 국정 운영이 정말 걱정이라며 윤 총장을 끌어내리기 위한 온갖 공작과 술수를 다 동원할 것이라고 했는데요. 그는 그 이후로 감추고 싶은 자신들의 비리를 덮어야 하기 때문이라며 이 땅의 정의와 진실을 통째로 파묻으려는 저들의 노력은 집요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안 대표는 이어 북한 핵 보유 기정사실화, 4대 권력형 비리 은폐, 경제 파괴, 진영 충돌 일상화, 미중 균형 외교 파괴 등을 언급했는데요. 그는 북한 눈치 보기와 끌려다니기로 남북 정치 군사 열세를 초래하고 북한의 핵 보유는 기정사실화된다며 북한의 정상 국가화가 늦어지는 만큼 한반도 긴장 완화와 항구적 평화 공존도 그만큼 힘들고 늦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현 정권의 4대 권력형 비리 의혹도 묻힐 가능성이 크다며 정권 차원에서 울산시장 부정선거, 라임 신라젠 사태 등 대형 금융사건과 버닝썬 사건의 진실을 덮으려 할 것이라고도 주장했는데요. 그러면서 소득 주도 성장, 기계적인 주 52시간제,
탈원전 등 경제를 망가뜨리는 오류가 계속될 것이라며 나라 경제는 코로나19 여파와 함께 더 어려워지고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 서민 가계와 고용시장은 붕괴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또 진영 간 충돌이 일상화되고 그 속에서 민생은 실종된다며 증오와 배제의 이분법적 사회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그는 외교 안보적으로도 미중 균형 외교가 깨져 대중 종속이 심화되고 한미 동맹에 보이지 않는 균열은 더 커질 것이라며 안보를 불안하게 하고 또 다른 국론 분열의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안 대표는 최소 20% 이상 정당 득표를 줘 어느 정당도 과반을 넘지 못하는 여소야대 구도를 만들어달라고 호소했지만 득표율은 6.79%로 원내 3석을 얻고 말았는데요. 이쯤 되면 이건 예언이 아니고 저주죠. 그리고 시계도 하루에 한 번은 맞습니다. 이걸 기사로 써준 코리아 헤럴드의 이원율 기자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리고 이걸 마치 자랑처럼 자신의 페이스북에 링크를 걸어놓은 안철수는 또 무슨 생각이었을까요? 미래통합당의 보이콧으로 국회는 또 식물국회로 놀고 있고 남북관계는 악화일로로 초긴장 국면을 이어가고 있는 이때 자신의 6대 저주를 자랑하고 나선 안철수는 과연 올바른 사고를 가진 대한민국 정치인일까요? 그는 그냥 문재인 대통령을 질투하고 시기하는 돈 많고 좀 모자란 도련님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적어도 제가 보는 그는 그렇다는 이야기죠. 혹시 몰라 정리하면 이건 저의 주관적 생각입니다. 한명숙 전 총리 사건에서도 이상하게 수사 과정에서 강압과 해유가 있었다는 증언이 다수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달 정도 조사를 하던 사건을 중앙지검의 인권감독관에게 조사 지시를 했습니다. 검찰총장이 배당권과 사건 지휘권을 함부로 활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마치 인권 문제인 것처럼 문제를 변질시켜서 인권감독관실로 이첩한 대검의 조치는 바람직하지 않다. 또 이런 것이 관행화돼서는 절대 안 된다. 대검 스스로가 감찰을 이끄는 감찰부장을 외부 인사로 해서 잘한 것이다라고 명분을 삼아놓고 그것을 회피함으로써 스스로 무력화시키는 그런 관례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 지금이라도 시정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그것을 시정하는 조치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한명숙 사건 관련된 이런 이슈들은 징계 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수사를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징계를 담당하는 감찰부에서 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다. 그리고 모든 사건의 배당은 검찰총장이 하게 되어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지검 인권감독관에게 배당한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반박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감찰부는요, 수사를 할 수 없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감찰의 독자성,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자체 예규에 그렇게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찰을 시작했고 그것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했다면 그 이후에 배당이라는 지시를 통해서 이 사건을 다른 부서로 돌린다는 것 자체가 이 감찰부의 존재의 그리고 업무 수행 방법과는 안 맞는 것이죠. 감찰의 전속 권한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이 수사되고 재판이 진행되는 그 시기에 집중적으로 불렀는가? 이 부분도 저는 감찰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당연히 조사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헌법 제1조에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형사법집행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력이고 가장 강력한 공권력입니다.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이므로 오로지 헌법과 법에 따라 국민을 위해서만 쓰여져야 하고 사익이나 특정 세력을 위해서 쓰여서는 안 됩니다. 검찰에 요구되는 정치적 중립은 법집행 권한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정신을 실천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형사법집행은
국민의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하지만 그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국민의 권익 침해를 수반합니다. 따라서 법 집행은 국민의 권익 보호라는 공익적 필요에 합당한 수준으로만 이루어져야 합니다. 수사를 개시할 공익적 필요가 있는지, 기본권 침해 수인 한계는 어디까지인지, 어느 지점에서 수사를 멈춰야 하는지 헌법 정신에 비추어 깊이 고민해야 합니다.